A few moments later. 뭐지? 벌써 끝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RTX 30 시리즈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싼 노트북이 딱 두 개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한 개 HP 비터스 16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제품 말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노버의 게이밍 3, 바로 그 제품이에요. 그래도 진짜 지난 세대 때는요, GTX 16 시리즈가 있어서 뭐 핫딜 때는 게이밍 3 같은 제품들 뭐 60만 원대도 나왔었는데, 진짜 가격 비싸졌네요, 그죠? 아무튼요, 뭐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가에 팔아도 잘 팔린다는 요 녀석,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구매한 모델은요, i5 11400H, 외장 그래픽은 RTX 3050, 램은 DDR4 3200 16GB 모델인데요. 요 11400H랑 5600H가 달려있는 제품들이 평소 가격이 한 100만원 언저리? 세일할 때 사시면은 한 90만원대 초중반이면 구매하실 수 있는 사양이니까요.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 RTX 30 시리즈가 들어간 것 치고는 뭐 나름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요, 뭐 그냥 뭐 보급형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묵직한데? 이렇게 열어주면요,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명서랑 보증서, 그리고 접지형 전원 케이블이랑 어댑터는 200W급으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예쁘네. 이런데 자세히 보면은 플라스틱 그 사출 이음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뽑힌 느낌이고요. 이 흰색이 예쁜데? 물론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이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당장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예쁜 모양새입니다. 재질은 사면 모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거 왜 이러냐? 여러분들 지금 보셨어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무게는 2.43kg, 어댑터는 6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요게 합계가 약 3k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들고 다니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포트는 좌측부터 전원 포트, 유선 램 포트, HDMI 2.1 포트, Always On 기능이 탑재된 USB 3.2 Gen 1 Type A 포트,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Gen 1 Type C 포트, 오디오 콤보 단자랑 SD카드 리더기가 위치해 있고요. 우측에는 USB 3.2 Gen 1 Type A 포트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트 구성이란 개수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죠. 그런데 인텔 CPU가 달려있으면 굳이 C타입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썬더볼트 단자 하나 달아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PD 충전도 안 되는 USB C타입 단자를 달아놨는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는 풀 단자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측을 보면은 얘들 빼고는 지금 휑하니 비어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다 배기구를 뚫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뚫어도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꽁꽁 막아놨을까? 요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내부도 바로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근데 진짜 분해하기 더럽네요, 정말. 이 가운데 부분에 걸쇠가 있어가지고요, 중간에가 안 빠져, 이게. 이 제품 생긴 거에 비해서는 분해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 파이프 2펜, 두 개의 히트 파이프 라인을 GPU랑 CPU가 같이 공유를 하고요. CPU 전원부, GPU 전원부까지 한 방에 싹 덮어가지고 나름 뭐 방열 면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후면부 쪽으로 두 개의 배기, 그리고 흡기 팬 사이즈 괜찮고요. 포트들은 이런 식으로 강화는 안 돼 있고, M.2 슬롯은 두 개, 하나는 비어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둘 다 구리 방열판도 달려있고요. 무선 랜 카드는 인텔 AX201NGW, 램은 기본으로 달려있는 건 삼성 3200 8GB. 근데 업그레이드 무상으로 해준다더니 이메이션을 달아놓은 거야? 아무튼 슬롯 형태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 모듈은 그렇게 소리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자, 사실 레노버 게이밍 3 말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니터 때문이실 텐데, 일단 스펙을 먼저 보시면요, 16.1인치 16:9 비율의 FHD IPS 144Hz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제품은 요거 조금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여러분들 15.6인치에서 16인치대로 바뀐 애들을 보면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길어져가지고 16:10 비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기 사이즈도 뭔가 세로로 좀 긴 것이 16:10 비율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열으면은 화면이 16:9 비율이 딱, 아래 3cm가 넘는 베젤이 딱
게다가요 여러분들 스펙 시트를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비율이 없어. 요거 조금 냄새가 구리구리하게 납니다. 그죠? 베젤은 인아웃 베젤 합쳐가지고 요 정도. 상단에는 듀얼 마이크와 LED 인디케이터, 가운데에 트리공 P캠 달려있고, 그리고 카메라 캠 품질도 보면요 지금 다른 제품들이랑 뭐 그렇게 차별점을 느낄 수는 없고요. 와 근데 진짜 이 힌지 진짜 쓰레기네요. 이거 게임할 때는 이 뒤에 뭔가 받쳐놓고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몇 년 써가지고 힌지가 흔들흔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막 싼 건데 이게 뭐야 이게? HP 혼날 튀어? 어이가 없네. 체격은 sRGB 기준 100%, P3 79% 나오고요. 감마는 2.3, 색온도는 100% 밝기일 때 6400K로 거의 표준, 밝기는 최대 380니트까지 측정이 되고요. 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한 개의 색상 빼고는 전부 델타 E값이 3 미만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은 그래도 뭐 웬만한 애들, 특히 게이밍 3에 들어가는 엔트리급 모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품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잠깐만요. 이게 게이밍이니까 요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갈래다가요 그래도 게이밍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UFO 고스팅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들 웬만한 20만 원대 싸구려 중소기업 모니터들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 아까 보신 것처럼 전면 하단 양쪽 대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품질은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뭐랄까 약간 튠은 열심히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가 결국 그 튠을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굉장히 괜찮은 듯한 느낌인데 공간감도 조금 부족하고 악기 소리들도 다른 악기 소리에 좀 묻혀서 나오는 애들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요거는 바로 들어보면 아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자 다음은요 입력장치 부분입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 전원 버튼은 키보드 안쪽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요 위치가 조금 특이해요. 이게 보시면은 완전 끝도 아니고 그렇다고 텐키리스 배열의 끝도 아니고 그 바로 옆자리, 아무튼 좀 이상한 위치에 있고요. 특이한 점은요 이 우측 숫자 키패드가 조금은 원래 작게 나오는 편인데 이 녀석은 우측 숫자 키패드까지 쭉 키캡 사이즈가 동일하게 5화열이 딱딱 맞아서요 시각적으로는 조금 예쁜 듯한 느낌이 들고요. 다만 그래서인지 이 기본 키보드의 키캡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제가 다른 애들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맥북 에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사이즈가 좀 다르죠? 실제로 이렇게 재봐도 개당 1mm씩 차이는 분명히 나고요. 게다가요 타공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감을 좀 세게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느낌이긴 한데 이게 바닥을 딱 때릴 때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요 조금 찐득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은 말로는 오히려 좀 폭신폭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기준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영 별로예요. 타건 소음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면은 그렇게 뭐 시끄럽진 않은 평균 수준. 백라이트는 화이트 다니엘 색상으로 꺼짐, 켜짐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트랙패드는요 뭐 사이즈가 뭐 요 정도면은 그런대로 양호하긴 한데 이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위치가 스페이스바 기준으로도 센터가 아니고 그리고 기기 기준으로 봐도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건하려고 손을 올려놨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아랫부분 이 부분에 포인터가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뭐 특별히 이상 없이 잘 동작하고요. 근데 이게 질감이랑 이 높낮이가 일단 우측이랑 좌측의 높낮이가 조금 다르고요. 이 트랙패드의 느낌은 약간 그 사포 3000방짜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서걱서걱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옆쪽 팜레스트랑 여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이게 낭창낭창거리는 게 조금 이 부분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아 이게 게이밍이니까 마우스 사용을 강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다음은요 성능 부분입니다. 벤치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CPUG입니다. 싱글 591.5포인트, 멀티는 4199.3포인트로 측정이 되었고요.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 1455포인트, 멀티 8054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좀 11400H도요 인텔의 타이거 레이크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게 싱글코어의 성능상 이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다만 이게 이제 결국 동일 아키텍처의 코어만 더 때려 넣은 거기 때문에요. 미세 공정의 한계, 발열에 있어서 한계치로 인해서요 확실히 좀 멀티 점수에서는 아직까지 동급 라인인 5600H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래픽 벤치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뭐 그냥 점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50의 평균 수준, 그 정도 점수가 측정이 됩니다. 다만 맥스 TGP가 75W로 찍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수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성능 차이는 대략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게이밍3에 달려있었던 85W짜리 3050 Ti랑 비교를 하면은 약 15% 내외 정도의 차이? 이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전력 패턴은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죠. 바로 게임 테스트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녀석의 가장 큰 단점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녀석은요 논 옵티머스 모드가 지원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셨죠? 아니, 도대체 이 정도 가격의 제품에 논 옵티머스가 안 된다는 게 뭐가 문제인 거지? 야, 또 영상각 잡으려고 오버하는구만. 요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요 11400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RTX 3050이랑 하이브리드로 움직이는 게 인텔 UHD 그래픽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게 옵션을 웬만큼 줘가지고 외장 GPU 로드를 꽉꽉 채우는 환경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하는데, 야, 게이머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픽보다는 프레임이지. 이러면서 옵션을 낮춰가지고 프레임을 높이려고 하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수의 게임에서 막 이런 식으로 드득드득 장난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윈도우 11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윈도우 10도 새로 깔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오히려 전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 쪽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오히려 안 끊기게 하려면 옵션을 올려야 돼. 진짜 어이가 없죠? 다만요 이거는 이 제품의 딱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은요, 제가 이 제품의 라이젠 계열까지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인텔 계열의 제품에서만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품에 한정돼서만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녀석에 대한 게임 프레임 영상은 가장 옵션을 적게 줬을 때, 그리고 가장 옵션을 높였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은요. 온도와 소음 부분입니다. 온도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사실 뭐 그렇게 센서 온도는 그렇게 뭐 빡빡한 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CPU는 95도를 넘어가서 96도에 도달하면은 바로 스로틀링이 걸리고요. 대부분의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게끔 유지가 될 정도로 타이거 레이크 치고는 뭐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아니 이건 뭐 키보드 덱에 아예 방열 설계를 안 한 거예요? 아까 이 좌우측에는 사실 펜이 있었으니까 WASD 이 부분의 온도가 낮은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분 온도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아니 무슨 IT 기기의 표면 온도를 갖다가 60도가 가까이 되게끔 설계를 해. HP 진짜 제정신이야? 게다가 이게 만약에 성능 모드에서만 그랬다. 제가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모든 모드에서 50도대 후반이 찍히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선 넘었지. 여러분들 아무리 저가형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장난하냐? 자, 다음은 소음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배기구가 2개, 그러니까 히트싱크 2개로 시키기가 좀 빡세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 자체는 높게 찍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소음을 실제로 들어봐도 소음 자체가 굉장히 크긴 큽니다. 다만요, 요거는 제가 조금 변론을 해드리자면 음역대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막 불편한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 파도가 여기서 치고 있어도 저 거실에서 들리는 느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배터리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테스트이고요. 밝기 28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90% 밸런스 모드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약 1시간 48분 게임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동일 밝기에 동일 모드에서 배틀그라운드 대기실 러닝타임은 약 1시간 14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와, 진짜 레알 지속시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배터리를 달 필요가 있나? 게다가요, 여기에 달려있는 배터리가 70Wc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닌데 이건 뭐 그냥 한여름에 하겐다즈야 쭉쭉 그냥 녹아내립니다. 하긴 뭐 생각을 해보면은 11300H 같은 경우에도 녹아내렸었는데 얘는 거기다 코어를 2개를 더 때려 넣은 거니까 더 녹아내리는 게 맞긴 하죠. 사실 뭐 안 녹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 여러분들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없다. 그냥 시즈 모드로만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고요.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쌈칙한 재질과 육중한 무게. 간, 솔직히 겜트북 치고는 굉장히 예쁜 편이다. 둘째, 허접한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HP스러운 꼼꼼한 빌드 퀄리티. 다만 우측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도 일부러 배기구를 막아놓은 거, 요거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갔다. 셋째, 엔트리 모델 치고 꽤나 좋았던 디스플레이의 품질. 넷째, 다만 이 덜렁덜렁거리는 힌지는 역대 진짜 최악이었다. 다섯째,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스피커. 여섯째, 입력 장치의 경우에는 딱 예쁘게 각 잡힌 키캡, 그리고 트랙패드 사이즈 이외에는 만족스러운 구석이 단 한 개도 없었으며, 일곱 번째, 생각보다 5600H에 근접하는 성능과 나름 나쁘지 않았었던 온도. 솔직히 11300H는 핵꿀이었는데 11400H는 그래도 퍼포먼스 라인값은 하더라. 여덟 번째, 다만 인텔과 엔비디아의 옵티머스 모드가 이렇게 레알 허접하게 느껴지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아홉 번째, 60도에 육박하는 표면 온도.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열 번째, 소음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많이 거슬리지는 않는 파도 소리.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배터리는 그냥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바로 총평 나갑니다. 솔직히 잘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만들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느낌의 저가형 겜트북이었다. 자, 이 제품도 역시나 살 사람과 사지 말아야 될 사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원에 데스크탑 대용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따로 쓰면서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한다? 그럼 사시고요. 마감을 본다? 사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게임이 최적화랑은 거리가 먼 게임이다? 그럼 역시나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를 한다? 절대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